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교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멀리 찌쩌다오 제주도에서 우리 제자분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 듣고 제가 깔끔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하십시오. 목이 안 좋은데 어떤 운동을 하면 될까요? 목이 안 좋은데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뭐 당연히 운동이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동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있으셔야 된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운동에 대해서도 좀 알고 하면은 훨씬 퀄리티 높은 운동을 하고 훨씬 건강에 도움되는 운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 질문과. 자, 그럼 목, 서비컬 구조부터 알아야 돼. 목, 서비컬 7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 신경은 8쌍이다. 이 신경은 두뇌와 양팔로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 만곡이 이루어져 있다. 골프공을 여러 수십 개 모아놓은 무게, 즉 보링공, 무거운 보링공을 받치고 있을 정도로 경추는 항상 피곤하다. 효라씨, 흉추 같은 경우는 갈비뼈가 받쳐주지만은 경추는 받쳐주는 뼈가 없어요. 외로워 경추는. 그런데 어때? 골프공 한 20-30개 무게를 받치고 아니면 보링공을 무게를 받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피곤하게. 그럼 여기 어떻다? 추골 동맥이 빨간 게 올라오죠. 이게 추골 동맥입니다. 그럼 경추는 얼마나 중요하냐? 이 추골 동맥이 뼈와 뼈 사이에 낑기면 전신마비가 오고 추골 동맥이 끊어지면은 서든 데스 신드롬이라 사람이 3천년을 사망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목 운동을 할 때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 이건 보호를 위해서. 근육이 강화되면은 목이 쉽게 손상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은 경동맥이 올라오는 자리잖아. 경동맥이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간단하게 해부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척추주기는 가장 약하다. 그래서 어떻다? 변이가 쉽게 온다. 변이가 쉽게 오니까 근육 강화를 위해서 변이가 오기 전에 근육을 강화를 시켜야지. 그래야 목 근육을 지킬 수 있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목 운동을 접근해야 된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는 게 목 운동을 하면은 목을 이제 그냥 이래 늘렸다가 놓으면은 시중에 그런 어떤 기구가 있습니다. 늘렸다가 놓으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이래 쭉 늘려주면 이 신경의 흐름이 순간적으로 좋아집니다. 늘렸다가 놓으면 시원해지죠. 그 맛에 자꾸 늘리는 운동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순간적으로 시원해지는데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느냐, 여러분. 순간적으로는 시원해지지만은 결국은 목 근육이 약화가 돼요. 그러면 어때요? 목 디스크가 쉽게 오고 목뼈가 쉽게 틀어지고 목의 협착증이 쉽게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의 펀더멘탈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기초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늘리기만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근육과 척추의 전문가잖아요. 이상한 의사들이, 이상한 유튜브들이 나와가지고 목 자세만 똑바로 잡아도 디스크가 난다 이런 헛된 소리 하는데 그걸 믿지도 말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그래서 이런 논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목을 지나치게 늘렸다 놓으면은 그 순간에 시원하지만은 목 근육은 약화되구나. 그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술을 우리도 이제 많은 사람을 관리하고 하지만 만약에 여기 아대라는 게 있잖아요. 아대를 딱 이렇게 받쳐서 시술하면 손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그런데 왜 그걸 하면 안 돼요? 이걸 하면은 순간적으로 힘은 강해지지만은 어떻다? 이걸 빼면은 팔목의 근육과 인대가 약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때요? 결국은 이 팔목의 힘이 약화되면은 내가 조금만 무리하게 쓰면은 병이 오게 돼 있어요. 인대가 늘어난다든지, 뼈가 변형이 온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이제 경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허리 마찬가지예요. 불과 며칠 전에 몸이 아주 안 좋은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왜 오셨냐 하니까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복대를 해서 복대를 했는데 복대하고 난 다음부터 소화도 안 되고 허리가 점점 아프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럼 내가 그랬죠. 복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대를 하면은 허리가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가 편해. 그러나 그걸 풀면은 허리 힘이 평소에 10이다라고 가정하면은 복대를 하면은 9, 복대를 또 하면은 8, 복대를 또 며칠 하면 7, 점점점 근육은 약하다. 이해 가십니까? 순간적으로는 편해. 그러나 점점 허리 약해져. 그럼 허리가 약하되 허리 근육이 약하되면 어떠다? 뼈가 쉽게 변해가. 뼈가 쉽게 변해가면 어떻다? 허리가 아파. 허리가 아프면 약을 드시거나 그게 점점점 더 심해지면 수술하거나 보통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허리가 안 좋으면 복대를 해가 되는 게 아니고 허리 강화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서서 걷고 운동하지 못하면은 그때부터 심각한 모든 병들이 옵니다. 왜냐? 순환이 안 되잖아요. 신경과 혈관과 림프의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2차, 3차의 병이 온다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관절 골절이다. 뭐 넘어져가지고, 예. 그 다음에 또, 다리뼈 골절이다. 넘어져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왜 그때부터 중환병이 옵니까? 그전에는 멀쩡했어. 왜냐? 그때부터는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인체 신진대사가 안 돼. 신진대사가 안 되잖아요? 그럼 먹기는 먹는데 운동을 안 해. 못 하잖아요. 움직이고 기부스를 했으니까. 그럼 어때요? 운동을 안 하면은 먹기는 먹는데 살이 쪄요. 살이 찌면서 고혈압 당뇨가 또 오죠. 그럼 어때요? 모든 관절에 또 무리를 주죠. 비만해지면은 모든 관절에 무리를 주는데 특히 고관절, 설관절, 족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여러분. 그럼 어때요? 관절염이 또 오죠. 그러니까 2차, 3차의 병이 이렇게 어떻다? 연쇄적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걷지를 못하고 운동을 안 하면 그때부터. 그래서 골절이 무서운 거예요. 골절 그 자체는 1, 2개월이면 뼈가 붙잖아요. 그게 어리고 무서운 게 아닌데 그 2차, 3차 병을 유발한다니까. 그래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평소에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뼈의 강도,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어떻다? 가끔 넘어져도 이상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뼈의 강도를 유지를 하고 근육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건강하게 제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대도 안 좋고 아대도 안 좋고 목을 감싸고 이거 늘려도 이런 것도 상당히 안 좋다. 너무 안 좋을 때 일시적으로 잠깐 하고 난 다음에는 그걸 빼고 제가 이야기하는 강화 운동을 하시는 게 맞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운동의 중요성 또 생각난 김에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지팡이를 짚는다 합시다. 양발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지팡이를 짚으면 어때요? 한 발, 두 발, 세 발로 걷는 거잖아. 그럼 다리에 힘은 덜 들어요. 그런데 어때요? 다리의 근육은 점점 약화가 돼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안 짚는 게 좋다. 죄송합니다. 내가 만약에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팡이를 짚지 않고 내가 걸을 수 있는 그런 근력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 척추가 안 좋아 MRI나 CT나 엑스레이를 찍기 전에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목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제 시범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을 하루 한 30분 정도 제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하루 쉬십시오. 왜 하루 쉬는데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는 운동하는 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운동하고 쉴 때 그 다음날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근육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헬스 선수들이 운동을 막 하고 단백질을 막 보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운동을 하고
특히 목이 안 좋은 사람들 어떻게 하냐니까 목에 포커싱을 맞추면은 목 운동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근본적으로 목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따라 하셔야 돼요. 운동. 네? 그 다음에 운동 처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적당한 운동이 어느 정도입니까? 적당한 운동은 그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1시간 후에 극심한 내가 피로를 느끼지 않을 정도면 적당한 운동입니다. 일반인들이 그 운동 처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참고하시면 내가 이 운동을 어느 정도 했는데 뭐 20분을 했는데 10분을 했는데 30분을 했는데 1시간 후에 극심한 통증은 극심한 피로를 느끼지 않는구나. 그럼 그거 적당한 운동이에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20분 하십시오. 30분 하십시오. 10분 하십시오.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개인마다 다 달라요. 사람의 백조의 세포가 다르고 206개의 뼈의 강도가 다르고 656개의 근육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왜냐? 평소에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평소에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는지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획일적으로 예를 들어서 30분 하시고 20분 하시고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평소에 운동하신 분은 양을 좀 늘려도 되고 평소에 운동을 안 하고 이 강교수 TV를 보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은 조금씩 늘어가고 10분 하다가 뭐 한 12분 하고 그 다음날 13분 하고 조금씩 늘려가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어떤 사람에게 뭐 몇 분당 몇 회 하십시오, 몇 세트 하십시오, 일주일 이야기하는 그것도 틀린 거예요. 왜냐? 근육의 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엄격하게 따지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다? 여러분들이 저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하셔야 돼. 논리를 하셔야 돼. 논리를. 그래야 내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약이, 수술이, MRI가, CT가, 엑스레이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기본적인 거,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 비타민, 인체 5대 정수 골고루 섭취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말할 것도 없고 운동을 했는데 영양을 흡수 안 해주면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미안하지만. 아시겠습니까? 그건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또 뭐 하라고 하면 또 물론 제가 균형 잡힌 운동을 알려드리겠지만 운동을 하면 또 뭐 그냥 뭐 어때요? 편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여러분 뭐 볼링 치는 거,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스쿼시, 테니스, 골프 다 이게 편은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거예요.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운동을 하면은 척추에도 안 좋은 영향을 경추, 흉추, 요추, 선추, 미추 척추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경추에도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편운동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길거리 나봐 얼마나 차들이 많아. 그러면 차가 이제 교통사고, 충돌하고 추돌하고 뭐 옆에 측면에서 뭐 이렇게 들이받고 하면 어때요? 목이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서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휘프레시 증후군이라는데 그 휘프레시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목 운동을 평소에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 운동을 통해서 목 근육을 강화하면은 교통사고가 나도 옆에 동성자는 목 디스크가 와도 나는 목 디스크가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평소에 목 근육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목 디스크도 잘 안 온다. 또 교통사고 나도 어떻다? 나는 목 이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왜냐? 평소에 근육 강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레슬링 선수들이 이렇게 집어 던져도 이상 없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이 척추를 지키는 중심 근육, 척추를 지키는 이 중심 근육이 일반인들은 이 정도의 두께의 근육이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은 이렇게 강화가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약한 근육을 이렇게 강화를 시키려면 어떻다? 엑사이즈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분들은 이미 근육을 이렇게 약한 걸로 이렇게 강화시키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집어 던져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만큼 운동은 중요한 거예요. 운동하지 않고 뭐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이상이 있다, 뭐 약 드신다, 수술한다,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 근육 강화 운동을 하면은 대부분의 척추 근육 질환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 다음에 앞부분은 우리가 전종인대라는 게 있고요. 뒷부분은 후종인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전종인대가 앞쪽이 전종인대가 훨씬 강해요. 그 후종인대가 약하다. 그럼 어떻다? 이 디스크가 뒤로 밀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디스크가 뒤로 밀려 나오기 때문에 이 뒷부분, 목 뒷부분의 근육을 강화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논리를 알고 해야 되는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후종인대 강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후종인대가 강화가 됩니다, 여러분. 근육도 강화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이제 앉아서도 하고 서서도 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데 요즘은 또 목이 너무 안 좋잖아요. 전철 타 보십시오. 여러분 거의 다 핸드폰 이러고 있잖아요. 집에 오면은 사무실에 가면 또 뭐합니까? 컴퓨터 타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전철 타면은 내가 앉아서 가자고 서서 갈 때 어때요? 한쪽 손이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오른손잡이는 계속 오른손을 잡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왼손잡이는 계속 왼손만 잡잖아요. 그럼 어떻게 또 어깨도 변형이 오지만은 목도 틀어져요 또. 그럼 어떻다 의식적으로 오른손을 한 10분 잡아서 왼쪽을 한 10분 잡고 이렇게 균형되게 서는 그런 습관이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가방을 내가 들어야 될 일이 있어. 가방을 오른쪽에 한 10분 들어서 왼쪽에 한 10분 들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노력하는 사람만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목 운동을 하면 어떻게 하는데? 자, 스트레칭 운동이 있고 강화 운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칭은 어떻다? 유연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강화 운동은 어떻다? 근육의 크기를 키워주는 거예요.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칭 운동 한다고 해서 근육이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트레칭 운동은 유연성, 레인지 오브 모션, 가동 범위를 맞아요. 요만큼 가다가 이만큼 가게 하고 요만큼 가다가 이만큼 가게 하고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게 스트레칭이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 운동, 목 웨이트 운동은 목 근육을 이렇게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목 근육을 이렇게 강화를 시키면 어떻다? 목뼈의 변이가 잘 오지 않겠죠. 목뼈의 변이가 잘 오지 않으면 어떻다? 목 질환이, 경추 질환이 없어지겠죠. 사소한 교통사고도 이겨낼 수 있겠죠. 사소한 부딪힘도 이겨낼 수 있겠죠. 사소한 낙상사고도 이겨낼 수 있겠죠. 근본적으로 목 건강을 지킬 수 있겠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럼 목 운동은 스트레칭은 어떤 운동을 하느냐?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 잡고 이렇게 쭉 늘려주면 돼요. 이렇게. 어깨를 가만히 있고. 둘, 하나 쭉 늘려주고, 둘, 뭐 이렇게. 또 여기서 딱 하나, 둘, 또 여기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럼 횟수는 조금 더 해도 전혀 관계없어요. 저는 시간 관계상 이제 몇 분만 하잖아요. 그런데 횟수는 전혀 관계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운동해야 되느냐. 그건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요령에 맞춰서 하면 돼요. 횟수를 정한다는 거는 그 촌놈이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알맞은 양을 이렇게 운동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다? 스트레칭, 레인지 오브 모션,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다? 이렇게. 이것도 어떻다?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가동 범위를 넓혀주면 알겠는데 목뼈와 인대와 근육을 강화시키는 웨이트 운동은 어떻게 하는데? 자, 이렇게 하죠. 자, 주먹을 쥐고요. 이 주먹은 이마를 밉니다. 이마를 안쪽으로 밀어야 되겠죠. 이마를 밀고 이 이마는 앞으로 이 주먹을 밉니다. 그럼 어때요? 반사 운동이 되죠. 소위 반대로 가는 반사 운동. 자, 보세요. 하나 이렇게 딱 잡고 둘 머리 앞으로 이렇게 쭉 미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바로 그 다음에 또 뒤통수에 주먹을 컨택을 하고 딱 차고 주먹은 앞으로 밀고 뒤통수는 뒤로 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면 측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면 어떻다? 목 뒷부분
앞부분, 양옆 부분 강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스트레칭은 어떻게 하고 강화 운동은 어떻게 해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여러분들이 뭐 TV 보면서 퇴근 후에 피곤하시잖아요. 따로 운동할 시간 내기 어려운 분들은 뭐 뉴스 보고 드라마 보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30년 넘게 뭐 근육관리, 체형관리 하다 보니까 제가 만든 노하우인데 아주 효과가 좋아요. 자, 이 운동을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자, 처음에 저 머리를 보세요. 머리를 보면은 딱 이렇게 머리를 닿잖아요. 이렇게. 하나 닿고, 그 다음에 발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어깨가 떠야 돼요. 어깨가 붙으면 안 돼요. 어깨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효과가 없어요. 어깨가 떠져야 돼요. 이렇게. 벽에서 어깨는 떨어져야 된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딱 배꼽 아래 3cm. 하단절에 손을 딱 얹어요. 이렇게. 하단절에 손을 딱 얹고, 여기서 딱 웨이브. 파동을 줍니다. 파동.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지금 현재 제가 목 근육과 흉추, 등 근육과 요추, 허리 근육을 지탱하면서 이 파도 웨이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목 근육의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주의할 거는 턱을 치켜들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량은 어느 정도냐? 본인에게 알맞게 해라. 본인에게 알맞은 운동량이 어느 정도냐?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운동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해라. 그러면 어때요? 이 운동을 할 때 정면으로 똑바로 보고 이 운동을 해야 근육이 좌우 균형되게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TV가 옆에 있어. 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 운동하면 어때요? 근육이 언밸런스가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서서 TV를 앞에 두고 똑바로 보고 운동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이 틀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더라도 어떤 운동을 해야 되며 어느 정도 해야 되며 또 스트레칭은 가동 범위를 넓히는 거고 웨이트는 강화 운동이고 뭐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누가 뭐 매트 하십시오 뭐 그냥 뭐 앵무새 이야기하듯이 그냥 매트하고 매트 몇세 타십시오 이게 맞지 않다는 것도 아시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에 뭐 우리 스태프들이 있지만은 다 근육의 양이 다르고 다 나이도 다르고 백조의 세포가 다 달라요. 영양 상태도 다 다르고 그거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논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남이 이래라고 하고 저래라고 하고 그게 아니에요. 논리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실전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교정도 마찬가지고 경락도 마찬가지고 마사지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논리를 아십시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십시오. 자, 오늘은 목 운동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해드렸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들에게 참 건강을 선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규수 교수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멋진 영상으로 뵙겠습니다.